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 1,328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망자 수는 무려 400명대로 불어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일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방침 전망까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대로 급증을 했고 그렇죠. 또 사망자 수도 폭증한 상황인데 일단 지금 상황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글쎄 이제 우리가 이제 유행을 이제 평가를 할 때 확진자 수가 얼만큼이냐, 위중증 환자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는 확진자 수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루 확진자가 리얼월드 실제적으로는 100만 명이 넘어간 지가 한 일주일은 넘어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실제 상황에서 100만 명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검사의 역량에 따라서 30만을 하느냐, 60만을 하느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신속 항원 검사까지 이제 그런 확진자로 인정해주면서 이제 그 검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제 100만 명 중에 30만 찾아내던 걸 50만 찾아내는 그런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유행의 이제 그런 규모는 100만 명을 넘어가는 상황으로 지금 정점의 이제 고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실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입니다. 예. 지금 12월 말에 이제 작년 12월 말에 그 델타가 이제 그 정점에 치달았을 때의 그 사망자 수가 제일 많았을 때가 100명을 살짝 넘었었거든요. 사실 오늘 신규 확진자 발표된 게 좀 급증한 이유가 어제 시스템 오류로 누락됐던 수치가 더해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글쎄 신속 항원 검사로 양성이 나오고 그걸 확진자로 인정하는 그런 과정까지야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어제 이제 그런 급박하게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행정 절차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확진자가 나오면 이게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고 과정에서 사실 그 병의원에도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반영이 좀 늦게 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예. 질병관리본부 등록 시스템에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이런 혼란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한 7만 명 정도 어제 발생했던 환자가 오늘 더 퍼지면서 사실 이제 확진자 수가 좀 규모가 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100만 명이 발생했는데 30만 명을 찾아내냐 50만 명 찾아내냐는 큰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보면서 얼만큼 이 의료 시스템에 부하가 생기는지 고위험군이 얼만큼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위중증 사망자 수가 사실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정점이 도대체 언제인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께서도 정점의 고원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정부에서도 다음 주 초까지 정점 시기를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이미 도입이 됐고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또 신규 확진자 수가 예상치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니까 이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그 유행의 규모나 나타나는 확진자 수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던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예.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100만 명 이상이 열흘만 가도 1000만 명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보통 이제 1500만 명 정도 감염이 됐을 때 정점 구간에 진입해서 2500, 3000만 그러니까 전 국민 반 정도가 감염이 되어야 그 2주 정도가 지나면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유행이 꺾이게 될 텐데 그냥 아마 3월 말 정도쯤 가면 어느 정도 유행은 소강 상태로 들어갈 것 같고 예. 문제는 지금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그로부터 시차를 2, 3주 정도까지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예. 4월 내내에 이제 그런 위중증 환자와 의료 시스템 부하가 이제 우려가 되는 바가 있고요. 또 하나의 지금 변수가 지금 아까도 잠깐 이제 방대본 발표에도 나왔지만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영국이나 이런 몇몇 유럽 나라들 보면 그 BA1의 그런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화를 보이다가 다시 그 꼬리를 들고 있거든요. 유행의 규모가. 예. 이 BA2에 의한 그런 가능성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고려해서 이 유행의 정점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얼만큼 오래 지속되느냐에 그런 영향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BA2, 스텔스 오미크론의 그런 유행 여부, 그다음 감염 여부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스텔스 오미크론을 주시를 해서 봐야겠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에 대한 이제 우려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의료 체계 역량 앞서 이제 과부하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어느 정도로 지금 남아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그 12월 말에 델타 유행의 이제 정점에 있었을 때 하루에 확진자 수는 뭐 이렇게 몇천 명 단위였지만 사망자가 이제 100명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미 의료 시스템에서 굉장한 부활을 겪었습니다. 이제 예. 그 과정에서 사실 어느 정도 대비를 했죠. 정부에서도 의료계에도 대비를 해서 병상수나 이런 역량들을 늘려놓은 건 맞는데 이미 지금 뭐 벌써 사망자 수가 그때에 비해서도 몇 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며칠 전부터 그 대부분의 이제 어찌 보면 에크모가 있고 인공호흡기 있고 이제 뭐 감염 전문가나 중환자 전문의가 있는 그런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환자 중증 병상들은 그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이제 일부의 이제 이런 격리가 가능한 시설의 미비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카운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비는 그런 베드 이외에 이런 그 충분하게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그 의료 체계와 시스템들을 다시 조금씩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증 환자는 일반 병상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없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뭐 저희들 의료진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곳은 뭐 일반에 계신 건강한 젊은 분들이야 뭐 걸리시더라도 뭐 좀 조금 앓고 지나가시면 뭐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네. 병원에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오미크론 고위험군들이거든요. 예. 고령자의 기저질환자의 기저질환이 악화돼 갖고 대부분 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오미크론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을 했다가 혹시라도 병원 감염이나 의료진들 감염에 의해서 감염되게 되면 이분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의료진이 아무리 세심하게 노력하고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게 지금 이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사실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그 분리할 수 있게 노력은 하겠지만 예. 그 결국은 확진자가 최대한 적게 만들어 나와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많은 국민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들 스스로도 좀 더 이제 방역에 힘쓰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아무래도 쏟아지다 보니까 생계 등의 문제로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오미크론 변이가 좀 독감과 비교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좀 있는 게 사실 독감하고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과 비슷하다, 독감처럼 괜찮다 이게 아니라 독감보다 훨씬 위험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독감이라는 거는 한 그 겨울철 6개월 정도 동안에서 뭐 많으면 한 300에서 700만, 뭐 사망자 수가 한 3,000명에서 뭐 5,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2, 3, 4월 3개월 동안 지금 2,500에서 3,000만 명은 충분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발생 규모 자체가 독감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큰데 예. 사망률 같은 경우는 3차 백신 접종하신 분 정도가 독감이랑 비슷한 거지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사망률까지도 높습니다. 예. 결국은 독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발생 규모와 이제 중증도를 가질 수밖에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호도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독감과 비슷한 정도는 사실 가장 이제 최선의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고 더 위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좀 스스로가 좀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는 그런 국민들의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의료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예상한 것보다 증상이 굉장히 심했고 또 후유증도 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후유증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뭐 이런 걸 따로 관리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따로 이제 후유증에 관련해서 시스템이 마련된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그 이전 변이와는 달리 이제 젊은 분들은 증상이 가볍습니다. 근데 그 가볍다는 증상의 대부분이 이제 그 인후통을 중심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거나 목소리가 변하거나 예. 목이 아프다 그러면 사실 요즘 거의 어김없이 다 오미크론으로 진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도 어렵고 상당한 이제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쉬시는 게 이제 1차적으로 권유드리고요. 예.
근데 이제 접종자와 접종하지 않은 자, 아까 이제 방대본 불표도 약간 나오지만 접종하신 분들은 이게 감염이 되더라도 그런 침습적인 감염, 세포 파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코로나19 회복되고 나서도 롱 코비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고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접종하신 분들은 그런 게 상당히 좀 덜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졌을 때 사실은 그 후유증을 이제 겪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고려를 하셔갖고 예. 그냥 아프니까 참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진단도 받고 또 좀 쉬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저도 완화라고 했습니다만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지금은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 지금 뭐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이제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뭐 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완화를 하건 그 강화를 하건 간에 사실 그 지금 유행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그건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사실 가장 좀 강력한 무기가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건 지금 어찌 보면 그 계약해 있는 아이들의 그런 비대면 수업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지금 아이들의 유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전 아이들의 반 이상이 걸려야만 이 유행이 통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대로의 이런 대면 수업이 계속되게 됐을 때에 나중에 그런 의료 시스템과 소아 의료 시스템 또 따로 구축을 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이거든요. 이 예. 등교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총체적으로 다 같이 좀 손을 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혁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